이렇게 중요한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리더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 리더가 구성원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개인의 변화 단계에 대한 이해와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관심 없는 단계예요. 변화의 필요성 자체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이 어웨어니스를 높여주는 단계거든요. 변화가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변화에 나는 올라탈래? 라는 마음을 갖도록 변화 의지를 올려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 변화 필요하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는 변화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뭘 알아야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교육 같은 걸 진행하곤 합니다. 근데 아는 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할 수 있게끔 능력이나 실천 기회 같은 걸 마련하는 게 이 A 단계, 액션이나 어빌리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지할 테니까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강화 단계가 되겠죠. 그럼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변화 필요성 인식에 대한 단계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변화의 필요성과 목표를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다고 해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 제목 뭐냐?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구체적인 변화가 뭐뭐뭐뭐가 있는 거냐? 누가 참여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꼭 이게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엘리베이터 피치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명확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옆에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제목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거예요. 목적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신천하는 건데,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사회, 고객, 회사, 동료, 나. 여기에 미치는 기여하는 것들을 이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거기 이유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과 행동 프로세스, 뭐가 정말 변하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변화 행동을 선정하고 실천하기를 이들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 챌린지나 퀵인 아이템 선정할 거야. 차기 실행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할 거고 실행할 거야. 이런 것들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모든 직원일 거야. 이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기여 대상들을 다 포함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중요하다고 꼽고 싶은 건 이렇게 얘기가 만들어졌으면 변화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직급에 따라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소통 채널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일관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혹시 불만이 생길까 봐 뭔가를 숨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문제를 만듭니다. 팀이 목표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실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유가 되는 경우에 좀 직원들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느껴서 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문은 오픈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이때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에드카 단계 중에서 이 디자이어 단계가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직원 개인에게 어떤 이익과 가치를 주는지거든요. 이게 있어야 내가 이 변화에 올라타겠어라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내용은 잘 전달되는지 확인도 하고,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묻기도 하고, 안 좋은 소식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저항을 좀 다뤄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변화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기회와 이익을 주는지 혹은 어떤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지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어떤 다른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직원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나누셔야 되는데, 타운홀 미팅이나 워크샵 1대1 미팅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한 상호작용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의 불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불만이 공개가 되면 해결책을 모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불만을 얘기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도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변화에 참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아까 그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뭐 식료품, 음식물 줄이기 이런 거 할 때도 자기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중요성이 올라왔을 거잖아요. 아, 이거 필요해.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나 변화를 좀 해볼래. 라고 중요해. 라고 생각은 했는데 자신감도 높아야 변화 준비도가 올라갈 텐데 이게 표는 이제 그 변화 준비도에 대한 거거든요. 중요성도 높고 자신감도 높아야 이걸 이제 실천을 할 테니까요. 이때는 교육이랑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때 코칭과 멘토링 등이 지원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지원하고 끝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지속인데요. 여기는 이제 변화를 잘 해오고 있으니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성공도 축하를 하고 변화 실행에서 성공한 직원들이 있으면 인정도 해주고 뭐 피드백도 수렴하고 잘 유지될 도 격려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단계별로 개입이 잘 이루어지고 변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변화라는 게 아까 사실 그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때때 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실제는 다르죠. 여기서 제가 그 윌리엄 브리티스의 트랜지션 모델을 참고할 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모델은 변화 단계별로 감정의 흐름에 주목한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 전환 과정 중간에 보시면 이 노란 게 프로덕티비티 라인이거든요. 생산성이 중간에 중립 단계에서는 훅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익숙한 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거를 좀 추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산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리더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종결 단계와 중립 단계에서는 엄청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일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충격도 있을 거고, 화도 나고, 막 부인하고도 싶고, 그리고 무관심한 단계가 있죠. 이때는 하기 싫은 저항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립 단계는 뭔가 시도해 봐야 되니까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좌절도 할 거고, 이 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보일 텐데, 이때 리더들은 이 모든 반응을 단순히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해요. 저항을 표현할 방식이 너무 다양하다고 해요. 합리화, 뭐 지금 방식이 더 효율적이야. 아니면 이 변화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러면서 저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아, 어차피 실패할 건데. 네, 되게 많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막 집요하게 찾거나 끝없이 검토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새로운 역할이나 기술에 대해서 좀 두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위축돼 있는 상태로 있기도 하고요. 왜 또 바꿔야 되냐고 짜증 섞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냥 인사팀에서 하는 그냥 자기네 성과 관리겠지. 뭐 이러면서 한 번 하고 지나가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체인지 퍼티그라는 게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하도 변화를 추구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가 많은데 뭐 이대로 잘 성공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너무 많아 지쳤어 막 이렇게도 하고요. 행동은 말로는 동의를 하면서 저희 그 수동 공격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그냥 조용히 회피하면서 이제 회의를 안 하거나 과제를 안 하고 있거나 그냥 못 들은 척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막 방해를 하기도 하죠. 혹은 극단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방식도 네, 있습니다. 근데 저항이 이렇게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은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모든 저항을 제거할 수도 없고 이걸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